Hello, welcome to the Korea's channel. I'm Lee Ha-sung, host of Korea's Focus. Have you heard about the island on the northern Pacific Ocean called the Trash Isle? It doesn't appear on maps because it is an island created from the ocean plastic debris from all around the world. With its size being 7 times larger than the Korean peninsula, plastic pollution has now become a global concern. Let's have a look at its severity on Korea's Focus today. 오늘 귀빈을 두 분이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지열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에서 플라스틱 오염 관련해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함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지난해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거북이 121종의 표본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종을 제외한 모든 거북이의 종에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거북이들이 먹이로 착각을 해서 요즘 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있는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 받고 있는데요. 네. 저도 플라스틱 오염 업무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 사무관님 전문가로서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전문가시잖아요.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쓰레기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홍지열 박사님.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크게 두 군데서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업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민들이 거물을 쓰거나 양식을 하면서 스티로폼 부표를 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다에 버려지게 되면 바다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지에서 투기된 쓰레기의 경우에도 무거운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가벼운 것들이 물에 의해서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흘러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이라든지 일회용 컵이라든지 비닐봉투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결국 바다로 몰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건가요? 크기가 5mm 미만의 아주 작은 그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mm 크기부터 시작해서 10억분의 1m 나노 단위까지. 네.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물체의 몸에 쉽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 몸에 심지어 쌓이기까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뭐 해양 생물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현대인이라면 몸에 플라스틱을 좀 가지고 있어야 현대인이 되는 거죠. 정말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저희가 뭐 어느 정도의 양을 타의적으로 알게 모르게 섭취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2019년에 세계자연기금이라는 곳에서 그동안 나온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 평가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해산물을 통해서나 아니면 소금이나 수돗물, 뭐 생수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플라스틱의 양이 일주일 평균 5g. 신용카드 한 장 크기라고 얘기하고요. 한 달로 환산하면 21g 칫솔 한 개 분량이죠. 그러니까 현대인은 1년에 칫솔 12개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숨만 쉬어도 옷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 조각들이 우리 호흡으로 들어오는데요. 유엔 환경계획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년에 우리가 약 16만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저는 아까 박사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개, 요 정도 양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우거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박사님 그리고 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에는 그 순환을 상징하는 마크가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 플라스틱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일단 이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네. 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겠죠. 네. 만약에 사용을 해야 된다면 재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67년 동안의 평균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합니다.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소각이나 매립되거나 아니면 투기된 후에 바다로 흘러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같이 쓰레기 관리를 잘 한다라고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나라의 경우에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바닷물은 계속 이동을 하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게 불분명할 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에는 더 이상 개별 국가가 책임지는 게 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도 개별 국가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인류 전체적으로 접근하자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 관련된 기구에서 국제적으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있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도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서 국제사회에서 이 플라스틱을 논의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소집을 했거든요. 아. 즉 이제 홍 소장님처럼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 논의의 결과가 개별 국가가 정책을 입안해서는 현재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과 디자인 단계부터도 우리가 규제를 들어가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산부터. 네, 맞습니다. 생산 단계부터 이제 규제를 하자라고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올해 2월에 유엔 환경총회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몇 년도쯤 협약이 체결된다 이런 논의는 있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야심차게도 24년까지 24년. 네, 2년 이내로 협약을 만들자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계가 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힘을 모은 건데 그래도 2024년 구체적인 협약까지는 갈 길이 멀겠죠? 국제사회가 24년까지 협약을 만들자고 약속한 만큼 중간 단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최근에 세네갈 다카르에서 이 협약 협상에 대해서 준비를 논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는데요. 첫 번째 협상 회의를 올해 11월 우루과이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적극적인 입장인 거네요. 우리나라도 결의안 채택 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산 단계부터 규율을 하자. 그리고 협약으로 만들자라고 적극 지지했고요. 앞으로도 협약 협상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2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스티로폼 부표도 현재 친환경, 생분해성 부표로 교체 중이라고 하는데 2024년부터는 이 스티로폼 부표를 많이 사용하는 김, 굴, 바지락 이런 어장에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박사님,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EU 같은 국가들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점차 금지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자들에게 계속 책임들을 많이 부여를 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생산자가 책임지고 늘려라. 이렇게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들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부산에서 해양 폐기물과 관련된 큰 행사가 있다면서요? 올해 9월부터 부산에서 제7차 국제해양 폐기물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네. 이게 1984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컨퍼런스인데 해양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회의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해양 폐기물 관련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가 집약되는 컨퍼런스인데 앞으로 이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바람직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제 코리아즈 포커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나와주시는 게스트분들께 엔딩 음악을 요청해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주제가 또 환경인 만큼 환경에 관련된 음악을 하나씩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락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윤도현 밴드 YB를 좋아하는데 네. 근데 YB 제가 1집을 듣는데 나의 작은 기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환경 오염의 경각심을 불일으키는 노래거든요. YB 그런 노래가 네, 있어요? 네.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늘보나 장수풍뎅이가 있었던 숲이 지금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다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그 가수 이매진 님하고 같이 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돌려줘라고 하는 이름을 돌려줘. 그러니까 환경 오염으로 사라져가는 그 동물들의 시각에서 내 이름을 돌려줘.
라고 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바다 쓰레기로 고통을 받는 그 거북이나 고래나 이런 해양 생물들의 고통을 잘 보여주는 노래로 이름을 돌려줘 노래입니다. 오늘 또 두 분의 해양 오염 전문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외교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친환경 물품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열어보시면 샴푸랑 린스가 들어있어요. 칫솔. 네, 예쁘죠? 아, 진짜 예쁘네요. 네. 역시 외교부는 환경에서도 앞장서네요.